5.18 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상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은 국민들 가운데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5.18 보상법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가 빠져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의 보상금을 받은 5.18 피해 당사자나 유족들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쉽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백의 정호승 대표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올해 5월 27일 날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게 되면은 재판상 화해를 성립하는 그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간주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위헌 판결의 이유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 5.18 보상법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이미 보상 결정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 우리가 위자료라고 말합니다. 위자료를 다시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보상 결정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5.18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서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사망하신 분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아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망인의 위자료 청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서 몇 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상금 액수라든가 배상금의 기준이라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통해서 앞으로 배상 액수와 배상금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서너 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은 10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의 판결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어느 재판부는 너무나 적은 금액을 선고하기도 하고, 어떤 재판부는, 그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기준이 어느 정도로 모이고 있다고는 보는데, 섣불리 그 기준이 법원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100일 이상 구금되시고 폭력이나 국가의 어떤 살상행위, 가혹행위에 의해서 장애를 입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까지도 그 부근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기준이고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의 길이 열린 이상 결국은 국가가 임의로 배상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소송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등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수의 구속 피해자들, 그리고 구속 부상자들, 그리고 상위자들, 100여 명 이상의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사망하신 분이나 행방불명자들, 그분들의 유족들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에 의해하는 이상 결국은 개인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저희 법인을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 사무실들이 이러한 소송들을 수행하고 있으니 각 부상자나 구속자나 또는 구속 부상자나 유족들이 관여하고 계시는
5.18 유공조 해들이 있거나 각 단체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상의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 건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을 섭외해서 그 법무법인에 문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손쉽고 간이하게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받았던 보상 결정서를 시청 등에 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보상 결정서를 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5.18 당시 피해에 의해서 특별한 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를테면 정신장애라든가 불안장애, 보통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고통받으시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과 투약, 이런 병원 기록 등을 가지고 오시면은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사무실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5.18 유공자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소송 진행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같은 것을 받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기타 소송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저희 법인에서 선납해서 부담하고, 추후 배상을 받으시게 되면 그 받으시게 된 배상금에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공제한 것으로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소송 진행하실 때는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없습니다. 네, 지금 국가배상도 그렇고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시효 중에서도 물론 이제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시효 법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정리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판례들에 비춰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송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올해 5월 27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 소송을 제기하시면은 국가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3년 내에는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네, 5.18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의해서 이전 보상 결정과 무관하게 새롭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5.18에 대해 가진 어떤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평가되는 것이고,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열린 것이다. 우리 헌법 정신이 새롭게 발휘되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어떤 공익적 의미를 감안해서 저희 법인을 비롯한 여러 법인에서 무료로 처음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은 본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위자료를 결국은 시간을 놓치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아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저희 법인 또는 여러 소송 진행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 소송에 관하여 물어보신다면 모두 친절하게 잘 상담을 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은 본인들이 소속하고 있는 각 5.18 단체에 문의하신다면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고요. 일반 개인이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의 소송처럼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미 보상 결정을 받았다는 자료들을 토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인용하는 판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를 통해서 청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후에 부담이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우려에 불과하다. 나머지들은 법인에서 또는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수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가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